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저는 열왕기상 1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릿으로 이제 도망가서 시냇가에 머물 때 그 시내가 말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약 98%는 바다 또는 산 또는 사막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우리가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 땅은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 가운데. 근데 지금 그 2%가 지금 메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2%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마르고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면에서 메마른 땅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내가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버릴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 떠매고 가야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0일 안식일에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 자전적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지기 정상의 시간에 우리 재무장로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주셨는데 저도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1998년도에 이제 안산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이 이제 건축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렸고 그해 IMF가 있으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럴 당시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배 축복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대학에 가서 제 학비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을 때 몇 배를 받았는데 저도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하다가 17장에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엘리야가 저 시냇가가 말아갈 때 그 메마른 땅에서 그가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대학 들어가기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좀 간증적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충남 대덕 이제 출신이셨고 양반이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술만 들어가시면 그 말씀하시는 신라 경명왕 때의 그 족보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37대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구구절절히 들었습니다. 뭐 사라진 옛 과거를 술로 달래시면서 이제 서울 제기동에서 계속 사셨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하시고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1970년에 저희 가정이 저 청왕리라고 하는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이제 가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 말하면 시골 생활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청왕리에 가는 길에 굉장히 깊었고 이제 멀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사 가기 전에 서울에 살 때 처음에는 이제 청량리 교회를 나갔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갔고 6학년 때 제기동 교회를 이제 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은 교회에서 말썽을 피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갔고 그 어린 나이에 청량리 교회에서 쫓겨나갔고 제기동 교회로 이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제 한 친구가 어느 날 그 저에게 너도 우리랑 같이 서울 삼육 중학교를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전혀 안 나실 때였는데 그러면서 우리 나하고 대원이하고 같이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요. 지금도 그 사람 키가 굉장히 커요.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마치 그 서서남하고 하청일 같은 그런 이제 키 차이인데 뭐 형 같은 사람이 와갖고 저희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서울 삼육 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가정이 시골 이사를 들어가셨는데 시골 생활이 이제 녹록지가 않죠. 저희 땅이 한 3,400평 이제 땅 밭으로만 돼 있었는데요. 경운기한 없이 제가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그 갱이하고 삽으로 농사를 졌던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입이 되지를 못하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 있을 수가 없어서 공장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금은 세공 가공하는 공장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만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기술을 배우기 쉽지 않아 갖고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희 육촌 이모부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아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그 저희보다 형이었죠. 너는 공부가 안 되니까 차라리 기술 배우라 했는데 그 변호사 아들이 거기를 가서 배울 정도로 그때는 그 기술이 굉장히 센 기술이었고요.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봉급을 안 주면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이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봉급을 받았는데 한 달에 3,000원 받았거든요. 72년도 1,000원 쌀 한 말값이 그 당시 1,000원이었고 반찬 한 달 값이 그때 1,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용돈 1,000원으로 3,000원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가야 할 그런 시절에 그 공장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밤만 되면 그 청량리 그 역 광장이 옛날에 시멘트 이렇게 이제 바닥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공장 다니는 애들하고 이렇게 볼을 차고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할 때 좀 거친 이유가 그때 그 시멘트 바닥에서 좀 배워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리다면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이제 그 공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생활을 못했고요. 근데 그 당시 사실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그 신앙적인 그 마음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하다가 친구들에게 뭐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이러다 보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다가 마침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집에 돌아와도 여전히 이제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그 송산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그 남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수성가에서 소 한 마리로 이 젖소 한 15마리를 키우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처럼 생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생활했지만 도시 안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감자도 키우고 막 토끼도 키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제가 그 취미가 있고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목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다음에 암송아지를 좀 한 마리를 내가 이제 갖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나도 장차 목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장 일이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막 그 소가 밤새 쌓아놓은 이제 똥들을 그걸 같이 일하고 있는 형하고 다 치고 젖짜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데는 이제 풀을 베는데 하루에 그 지게로 4짐을 좀 베어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농사일을 안 해본 사람인데 대단히 하여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참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드디어 갖고 나온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이제 뒤로 나가 자빠져 버리고 이 고창근증이 들어오면서 막 가스가 차서 배가 막 부풀어 오는데 그 순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제 꿈이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1차 사업적인 그 꿈이 그 당시에 이제 다 이렇게 나가 자빠져 버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망에 빠져 있으니까 저희 형이 너 이러지 말고 저 삼육대학교에 가서 일 좀 해라. 무슨 일이냐면 그 옛날에 삼육대학에서 이제 삼육우유 이제 생산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삼육대학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이 삼육 그 우유 처리장이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흰 우유를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왜냐하면 제가 목장 일할 때 거의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그 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영선부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잡일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그곳에 자리가 비면 이제 사람들이 뽑아서 가니까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 삼육대학 실업부에 있는 한 분이 불러서 박군 저 삼육대학교 저 우유 처리장에서 일할 마음이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우유 처리장에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자리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처리장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왜 보일러실에 했더니 아니야, 기술을 배우는 게 자네한테는 유리하니까 저 처리장은 그냥 일만 하는 데고 그 보일러실은 그 기사니까 기술을 배워서 훨씬 그게 유리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관실에 이제 기관장 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이렇게 주세요. 책을 주면서 박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일러실의 자격증이 원동기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시험을 좀 준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시험 자격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중학교 졸업 자격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중학교 이제 중퇴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장로님은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졸업할 때라, 저 청년이 중학교는 마쳤겠지 하고서 이제 저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그 보일러실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직장 가운데 굉장히 편한 데입니다. 왜냐면 이제 스위치만 한번 눌러 놓으면요, 자동으로 기계가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데였는데, 이거 이제 뭐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제가 이제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도로 예전에 제가 배웠던 그 금은 세공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기술을 좀 배우는 게 좋겠다. 내가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일할 좀 입장이 아닌가 보다.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보일러실 2층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그 가히 현상 같기도 해요. 가히 현상인데 제가 이렇게 잠이 완전히 들은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제 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목을 막 누르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네가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번 나를 이기고 나가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목 조이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몸부리치다가 이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또 저 세상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당장 신앙생활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한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무슨 기사였냐면 1973년도에 그 중동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열관리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쓰는 또는 전기를 쓰는 이런 그 모든 이제 그 사업체, 산업체에 그런 이제 그 기름이라든지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법을 통폐합을 해갖고 에너지 이제 합리화법, 이렇게 관리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일러실에 일하는 기사들도 에너지 이제 관리법에 의해서 새로 시험을 보거나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생긴 거예요. 열관리 관리법. 근데 거기에 그 기사를 보니까 자격 이제 시험 자격이 나오는데 학력 제한 없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너지 그 합리화법이 저 때문에 생겼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검정고시나 무슨 다른 학교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게 이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한편만 생각했을 때 그 법이 바뀌어갖고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다행히 시험에 치러서 1977년 5월 달에 열관리 기사 2급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보다, 그래서 6월 5일 날 청암 그 고등국민학교, 그 청암 저기 중계동에 있는 국민학교 있죠? 우리 추상욱 장로님이 만들었던 그곳에 야간부에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중학교.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이제 지났을 때였죠. 6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해서 그해 8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합격자 게시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기왕에 공부를 시작했으니 대학까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아주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 다 경험한 이제 공부죠.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에 한 4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새벽 1시까지 하고 5시에 일어나서 이제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17시간 전후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제 느낌에 달았어요. 왜냐하면 열관리사 시험도 됐죠. 중학교 그 검정고시도 이제 합격이 됐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주 공부에 매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월 달에 시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이 있는데 9과목 가운데 6과목이 합격하고 3과목이 떨어졌어요. 이 검정고시는 이제 60점 이상 되면은 합격하고 떨어지면 다음에 보고 떨어진 과목만. 그 3과목이 떨어졌는데, 그 어려운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사회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인데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8월 달에,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3과목을 봤죠. 사회, 영어, 수학인데 사회는 또 합격하고 영어, 수학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마음에 체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해 3월에 병무청에서 이제 신체검사 그 신검을 받았는데, 그해 78년 10월 달 현역 입영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달에 검정고시 보고 2과목만 이제 남았는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군대에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이제 좀 놓쳤구나 이제 그러는 중에 제가 6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는 중에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병무청으로부터 이제 통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하를 78년 현역 입영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재편입하니 병무청에 재신고 바랍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 보충역이 뭐냐면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방위병 가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그해 10월 달에 현역으로 이제 입대하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병무청에 가서 저 서울역 옆에 그 후암동 그 병무청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이 현역에서 이 보충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던 걸음에서 좀 더 이제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이 현역 입영 대상에서 보충역으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이제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9월 달에 그 코롱에 그 열관리사로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방위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위병이 2종류가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방위를 안 해보셔서. 방위가 선방위가 있고 물방위가 있는데요. 선방위는 한 달 동안 그 부대 훈련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군대밥 먹어서 훈련을 받는 거고, 물방위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부대 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옷 다 사 입고 다 이제 그 밥 먹어가면서 훈련 받는 거였는데, 제가 저 용인에 있는 이제 부대에 입소를 해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하는데 방위병들을 구분하더라고요. 선방위 쪽으로서, 그 다음에 선방위, 그 다음에 다른 방위가 있대요. 저는 이제 그 방위가 뭔지 모르는데 조교들이 말하기에 물방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단을 막 부르는데 제가 어디에 섰냐면 물방위에 섰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 망우리에 5708 부대라고 그 훈련 부대가 있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낮에 아침 8시까지 가서 전 6시까지 훈련 받고 집으로 퇴근하고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 또 물방이까지 받게 하셨는데 훈련 마치고 저녁에는 학원에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청량리 그 미주 아파트 미주 상가에 보면 청산학원이라고 그 당시 유명한 이제 학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 사실 좀 미련한 짓이었는데요. 그 낮에 그 훈련을 받고 그 피곤한데 그게 2월 달이니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막 강사 얼굴이 막 보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깨보면 그냥 이 제 주변에 학생들이 없고 다 이렇게 퍼져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군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막 먼지가 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냄새 가운데 땀 냄새하고 먼지 냄새가 섞여갖고 나는 냄새가 그렇게 독한 줄을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는데, 형, 이게 악취가 아니라요. 코를 막 아리게 하는 그냥 그 냄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참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는가. 군대도 이제 안 가게 되고 방위병을 받고 방위 훈련도 다시 이제 무슨 또 훈련을 받냐면 집에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내가 이제 4월 달에 있을 시험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미는 그게요.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저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젊은 시절에 막 돌을 씹어도 막 씹어서 먹겠다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떠밀어 주시는 그게 뭐를 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들 정도로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한 달 훈련이 마치고 이제 배치를 받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방위병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면사무소 아니면 예비군 훈련소였어요. 예비군 대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사무직을 이제 많이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제일 힘들었던 데가 그 태계원에 이 병참 부대가 있는데 이 기름통, 그 드럼통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로 밀면서 이제 방위병들이 옮기는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허리를 많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요. 또 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그 585 탄약고라고 하는 그 포탄을 80kg, 100kg짜리를 어깨로 메고서 옮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몸도 이렇게 뭐 튼튼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체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야 그곳에 가면 어떻게 가는가. 나중에 이제 배치 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서에 제 천일 경비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냐면 교회에서 좀 한 정거장만 넘어가면 미군 부대 앞에 있는 그 무기 경비대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박대원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청년 생활하니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근무하라. 제가 그 방위병 생활하면서 그 군복 입고 방위복 입고 집사 안수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붙잡아 주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장을 얻을 때도 교회 가까운 쪽에, 집을 얻을 때에도 교회 가까운 쪽에 얻어라.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귀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가 그 방위병 생활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근무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 청년으로서 그런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3월에 자대 배치하고 그해 4월에 이제 방위병이 되어서 근무하는 가운데 이 검정고시를 또 치렀는데 마침내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게 아마 방위 훈련 받으면서 다녔던 학원에서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17개월 근무를 하고 제가 그 코오롱 그 회사에 열관리사로 다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그 복직할 때 제가 이제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산업체에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때 그 당시 요새로 말하는 수능고사죠. 거기에 3, 40점의 혜택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이제 그 야간 대학의 50%는 산업체 학생들을 이제 전형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코오롱 회사에 가서 산업체 특별 이제 이런 그 특혜를 받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제기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꿈이 그 제동에 가까운 이제 대학들 그 야간 대학이 있어서 경희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외국어 대학 이런 데 야간 학부가 그 당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소망에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이제 밤에는 그렇게 직장을 좀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고사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이제 공무과라고 하는 공무부서였는데요. 공무부에 그 부장님의 이제 그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 3명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기과에 1명 있었고, 배관과에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열관리부서에 1명 있었는데, 2명은 다 추천을 해주는데 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장님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있는 부서가 그 2교대 하는 부서였거든요. 24시간씩 2교대 하는데, 그 2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같은 부서에 한 8분의 이제 그 부서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이 근무에 대한 편의를 좀 봐줄 테니까 우리 공무부장님 좀 이 젊은 청년 한번 추천 좀 해달라고.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집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 여의도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귀띔을 줘갖고 바꾼 그러지 말고 과일 한 상자 사갖고 여의도 아파트를 좀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공무부서의 여직원한테 다 주소 물어보고 그 여의도까지 찾아갔는데 뭐 안 된다고 그냥 이런저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냥 일반 전형으로 이제 원서를 이제 접수시키겠다. 그래서 접수시키는 그 마지막 날 너무 그래도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거 추천 받으면 3, 40점이면 이게 대학이 뭐 C에서 A로 올라가는 그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좀 답답해서 그 당시 공중전화 박스에 보면 전화번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맨 뒤에 보면 청와대 민원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입장인데 이 민원은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민원실에서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문교부 민원실로 한번 전화해 보라고. 그래서 문교부 민원실에 또 전화를 했더니 죄송한데 이건 그 회사마다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원서를 일반 접수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2시 그 라디오 뉴스였어요. 버스에서 듣는데 제가 있던 회사가 합병이 돼갖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무슨 그 중전기 무슨 이런 법이 생기면서 우리 회사가 합병이 돼버렸어요. 다른 회사로. 근데 그때 제가 아이쿠야 이거 회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로. 그러면
우리 국무부장님이 이제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도장을 찍어줬을 텐데 아이고야 내가 이거를 좀 더 기다려 볼 걸.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에 이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잘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제 불평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잃어버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꼭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너무 기가 막힌데 아니 도대체 그렇다고 대학을 시험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거 하나가 해결 안 됐다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저 아나운서의 말처럼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래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원서를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제 앞으로 볼 거고, 그러면 제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부처님 생각이 났어요. 내가 보니까 살아온 생애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식으로 손오공이가 뭐 온갖 사만 팔리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 부처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아온 생애를 보니까 어디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되면 이제 신학과를 좀 지원해야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호쿠마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하면서 한 목사님 이렇게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시내를 메마르고 건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친한 벗으로부터의 소외감, 믿었던 이로부터의 배신, 자꾸 높아만 가는 이웃과의 벽, 풀어야 할 난제들, 잃어버린 건강.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메마른 땅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삶의 모습들이 늘 보면은 아주 풍족한 풍부한 물이 흘러가고 막 그런 과일나무가 그런 땅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늘 그 땅이 좀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이렇게 잡고 잡아주시면서 그 메마른 땅이 복의 땅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씩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내가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지금 서 있을 때 지금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막대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 하는 일들을 볼 때 내 옆에 뭐 수많은 사람이 도와주려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요. 그 최용진 선생이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 죽겠으니까 목사님 불러서 좀 기도하게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제가 가서 최 선생한테 아니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지 왜 목사를 부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죄송하다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프면 왜 뭘 저를 불러요? 의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더 맞든지.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그 심정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 심정 속에 그래도 의사를 부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 그 마음은, 기도 입지하는 마음은 그 메마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는 소원한 거죠. 그 유시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인도에서 좀 몇 년 살면서 책을 하나 썼죠. 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인가? 그 책 보고 인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환상에 빠져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막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완전히 그냥 메말라 버린 그 황야 같은 땅인데 갑자기 설사가 일어나 갖고요. 막 부북을 끓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막 터지겠더래요. 그래서 기사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그 마른 황야 같은 땅을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 짓도 없는 그런 벌판에 이제 차를 세우게 하고 막 뛰쳐 내려갔는데, 어디 가서 이제 옷을 내려서 궁뎅이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다 쳐다보고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남자가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 하나가 딱 세워져 있더래요. 거기를 가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서사를 보는데, 야, 그 메마른 땅에 막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어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마른,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나무 막대기 하나에라도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뭐 자신을 이야기를 해도 누가 질병이나 어떤 이런 문제 아니면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뭐 교만하게 의젓하게 이렇게 할 만한 사실 존재들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 냉정한 시대,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저는 계층에게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해봐라. 삶을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한번 그야말로 무덤에 내려갔다 오는 심정처럼 한번 뒤집어보고 투쟁해보고,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지, 그것이 나이가 들어 그런 경험을 하든지, 그 메마른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축복을 아주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심이 넘쳐나겠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에는 내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메마른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